네, 정재훈 전문가의 포트 현황입니다.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, HLB 세 종목은 목표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. 네, 엑세스바이오는 17%, 비트컴퓨터 26%, HLB 22% 수익 달성했고요. 세 종목 모두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표 수익률 달성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네요. 다음 장 보시죠. 네, 다음 장에서는 한라홀딩스가 플러스 9%대에서 수익률을 좀 많이 챙겨가는 모습이고, 보령제약이 전일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. 마이너스 3.76%대 손실 보고 있고, 아난티도 마이너스 9% 손실 보고 있습니다. 자,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시크릿 강연을 고지해보도록 할 텐데요. 시크릿 강연의 전국 투어 1탄입니다.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, 혹시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시크릿이라고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정재훈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반발 매수세에 따라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1%대 상승에 성공을 했고, 우리 증시가 전일 약보합권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수급이 그렇게 악화되거나 매도세가 거칠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? 예,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%대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. 뭐 한국 시장도 일단서 뭐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, 뭐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다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시기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다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전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시대 때의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1차 타겟팅은 1160원 정도대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대량으로 나온다,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좀 상승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매수를 외국인들이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좀 꼬여질 수 있다,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수에 있어서의 좀 갇힌 그런 모습들 좀 보인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7월 달도 이제 한 주 정도 좀 남았습니다.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한 8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. 우선 7월 말까지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그 이유는, 미국 쪽의 이슈, 이벤트가 여전히 좀 한 가지가 좀 남아있습니다.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, 이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부채 한도는 통과가 될 겁니다. 부채 한도는 통과가 될 건데, 거기에 있어서의 잡음, 그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 수심을 좀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마 주식 투자를 얼마 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과거에 2011년도 때의 이 큰 조정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있었습니다.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. 신용등급에 있어서의 강등 부분들이 좀 있었고, 유로존 위기가 생겼었죠. 이러면서 이제 급락의 변동성이 좀 생겼던 그런 부분들인데, 이러한 변동성이 좀 시장에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잡음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때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타결이 상향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밀린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 오늘도 아마 오늘도 최고치로 집계가 될 겁니다. 1784명으로 집계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우려할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망률 자체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좀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. 성장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한 가지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서도 이 삼성바이오라든가 셀시경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의 흐름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 쪽에서 중소형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는지 그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
DCA한 트레이드를 좀 보게 되면 애플의 아이패드도 이제 OLED 탑재가 확정이 됩니다. 그럼 결국은 삼성이라든가 LG 쪽도 중소형 투자를 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그리고 이번에 폴더블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뿐만 아니라 비보라든가 오포, 구글 이런 쪽도 폴더블 폰은 전부 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패널을 쓰겠죠. 그러면 결국은 중소형 쪽에 있어서 혹은 대형 쪽에 있어서도 설비 투자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러면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심스라든가 ICD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. 인장기 쪽에 있어서 심스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ICD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쪽, LG 쪽과 삼성, 중국 쪽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죠. 특히나 LG 쪽에 있어서 대형 패널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마 ICD가 최대 수혜가 좀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제이스텍도 이제 주가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또 LG 쪽에 있어서 하게 된다면 KPS 같은 경우도 주가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조정시에 매수를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탄소 국경세의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민주당에서 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요.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섹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. 2차 전지가 좀 최근에 강했었고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. 그러면 그린 뉴딜 친환경 쪽에 있어서의 섹터는 순환대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수소, 그다음에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이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가의 흐름이 좋을 수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단매적인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2차 전지 쪽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지만 종고점을 바로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. 아마 당분간 매물 수화를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수소 쪽이나 풍력 쪽, 특히나 풍력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좀 흐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풍력 쪽에 있는 종목분들이나 혹은 수소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를 노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. 네, 태양광 쪽 마찬가지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.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수심도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제 바닥 권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NEW입니다. 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분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진 만큼 오늘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